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스닥이 지난주에 거의 마이너스 2%대 이 해방의 날 이후로 역대급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우리 코스피도 4,000선을 드디어 다시 한번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이번 주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이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 증시 참 롤러코스터 장세가 끝까지 이어졌던 한 주였습니다. 보자면 지난주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3.7%, 또 코스닥도 마이너스 2% 하락세를 보였는데 네. 이게 뭐 비단 우리 증시만 그런 게 아니라요. 뭐 니케이도 주간 기준으로 4% 가까이 하락했고요. 또 중국도 우리랑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무난하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뭐 지난주 전까지만 해도 뭐 코스피가 2주 동안 거의 10% 네. 예, 지수가 10% 상승하면서 제가 이렇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난주에 좀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코스피가 3.7% 하락해서 글로벌 두 번째로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뭐 2.6% 하락했는데 저는 더 특징적인 것을 지난주 이제 고점 대비 저점의 그런 변동률이 코스피는 무려 8.5%가 나왔고요. 또 코스닥도 7.2%가 나왔는데 결국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종목에 따라서는 고점과 저점의 어떤 편차가 20% 이상 뭐 되는 종목들도 충분히 발생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매크로 지표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다시 지난 4월 이후에 처음으로 1,450원대를 돌파를 한 상황인데요. 이게 시장의 불안 심리를 좀 더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으로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환율과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뭐 소폭 상승,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다시 50달러 후반대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주요 이슈가 보시면 AI 버블이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데 사이에서 이제 빅테크라든지 국내 기업들도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차익 실현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자주 발견이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연준 뭐 통제들의 발언에서도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보이면서 다가오는 12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 자체가 지금은 60% 중반으로 좀 하락한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뭐 90%가 넘었었던 것이 이제는 60%대 중반까지 하락한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 1분기 말까지는 금리 동결 확률이 가장 높다는 점도 이제는 조금 바뀐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날 미국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 타협안을 공화당에 제안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지수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대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보면은 업종에서는 이제 방어업종 상승이 좀 나타났는데요. 상승률 상위 업종으로 3%대 상승한 보험과 유틸리티, 그리고 1.5% 상승한 종이 목재업이 있었고, 하락률 상위 업종에서는 무려 한 주간에 10.6% 정도 하락한 기계 업종이 1위였고요. 네. 그 뒤를 이제 조선과 건설이 좀 하락률이 심했다는 점도 특징이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계 쪽이 상당히 주간 하락이 가팔랐네요. 이제 보자면은 지난주 정확하게 일주일 전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외인 순매도가 코스피에서 예사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난주에만 거의 역대급 순매도를 펼친 외인이었죠. 뭐 주간 기준으로 7조 원 이상 팔아치웠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점은 이 지난주 화요일을 좀 정점으로 삼아서 그 이후에는 매도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는데 뭐 이번 주에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 좀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뭐 사실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아직 순매도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 네. 그나마 이제 지난주 후반부에 순매도를 많이 했던 종목 중에서
다시 이제 금요일 날 순매수했던 종목들이 몇몇 보였는데 저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나올 때 좀 더 앞서가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11월은 외국인 순매수의 둔화 가능성이 있는 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3주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가장 큰 금액인 7조 6천억 원을 지난 한 주 동안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사실 지지난주에 5천억 원대 순매수가 나와서 이제 역시 개별 종목 장세로 또 소외받았던 코스닥 바이오 쪽으로 좀 매기가 도나라고 봤는데 한 주 만에 다시 1,090억 정도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순매도가 나왔지만 코스피에서 순매수한 업종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음식료, 섬유, 종이목재, 의료종 및 보험업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좀 소외받았던 업종 위주로 또 그렇네요. 방어 업종 위주로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보험업 같은 경우는 3주 연속 순매수를 기록 중인데 저는 이게 어떤 배당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도 이제 1,700억 순매수한 SK스퀘어, 720억 순매수한 LG이노텍, 그리고 480억 순매수한 이수페타시스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주간 단위로 말씀드린 순매수 종목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던 새내기들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매수 자체가 좀 일관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순매도 상위 종목은 좀 많이 보셨던 종목들인데 3조 7천억 원을 순매도한 SK 하이닉스, 1조 5천억 원 순매도한 삼성전자, 그리고 4,800억 순매도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 중반까지는 순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네. 그 후반부에서는 이제 순매수한 종목들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주도 업종 내 종목으로 보던 종목들 중에 일부가 좀 나왔는데요. 따라서 이번 주 반등할 때 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지난주 금요일 순매수가 나왔던 네이버 또 삼성 SDI, 효성중공업, 삼성전기 등은 좀 참고하시면서 좀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외인 순매도가 나왔네 하면서 저는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주 후반으로 가니까 다시 한번 좀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도 아무래도 좀 아예 분리해서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1,458원 선까지 현재 크게 대폭 뛰어 올랐습니다. 이제 보니까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지난주에만 거의 2%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이제 엔화보다도 우리가 더 절하율이 높은데 이렇게까지 크게 절하가 된 이유 따로 있을까요? 사실 9월 말 이후 그러니까 4분기가 시작되면서 지금 환율을 보시면 9월 말 이후에 51.9원 상승했고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단기간으로 보면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3.7% 이제 오른 건데요. 사실 환율이 상승 주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대개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은 미국으로의 자금을 유입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해서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셧다운이 좀 장기화되면서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는 물론 정확한 경제 지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기준금리 인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는 고용지표 불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강한 달러에 대한 압력을 좀 행사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외환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 이제 기대가 워낙 약세로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기술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1,450원 선이 지금 돌파되었는데요. 네. 환율의 사실 방향성이 기술적 요인으로도 분석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에 베팅하거나 또 일부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달러에 대한 그런 가치가 높아질 거에 대비해서 원화로의 환전을 좀 더 미루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네.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11월 들어서 외국인이 주시장에서 순매도를 지속하면서 워낙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일부 요인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 이제 1,440원으로 이제 보통 보고 있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돌파됐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전 고점인 뭐 비상계엄 영향을 받았던 1,480원 수준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와연 당국도 어떤 10원 상승 시마다 강력한 구두 개입이라든지 실제 개입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그 달러 강세가 그러면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연말에는 좀 더 이보다는 낮은 수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뭐 연말까지 계속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거의 40일 가까이 최장 기간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어서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항상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셧다운이 해제된다면 그동안 이제 지연되었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재개되고 여기에 고용 보고서가 뭐 시장에서 예상한 것처럼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는 미국 금리가 다시 하락하면서 환율도 다시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상승 압력은 분명히 지금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하락이 전망되고 있는 만큼 또 그 시기에 외국인에게는 강력한 국내 주식 매수 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환율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네, 좀 연말 들어서는 달러가 다시 한번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돼줄 것 같습니다. 또 뭐 실제로 주말 사이에 상당 부분 셧다운이 좀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서 나오고 있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중점적으로 이슈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섹터들을 한번 쭉 봤는데 좀 관심을 확실하게 가질 만한 섹터가 뭐 역시나 연말이니까 배당주들 이쪽에 좀 네. 다시 한번 눈길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요새 조정장에서 좀 상당히 선방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뭐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고 관심 종목에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올해 배당주 투자는 단기적으로도 뭐 예전처럼 가능하지만 조금은 이제 한 1년, 2년 정도의 중장기 배당 투자도 가능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중장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현재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서 내년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점. 또 하나는 이제 국내적인 요인인데요. 정부가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뉴스가 나오고 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배당소득을 분리함에 인해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최고 세율 자체도 지금 35%에서 25%로 낮추자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대주주들이 배당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금액 자체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 사이에서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네. 25%로 낮추자는 공감대가 정부, 여당, 뭐 대통령실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번 주에는 25% 세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증시의 핵심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상승이 나온다면 이런 배당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고배당 투자 대상을 이제 좀 보시면 전통적으로 고배당주는 이제 지주사라든지 은행, 보험, 증권, 통신, 유틸리티 종목을 선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반기라든지 분기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들이 늘어나면서 이번 4분기 특히 연말에 한 번 배당하는 그런 고배당 종목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에 따라서 연말에만 배당하는 5% 이상 배당 수익률을 기대되는 종목이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보니까 6% 정도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제일기획, 네. 그리고 5.7% 수익률이 기대되는 기업은행, 5.6%의 NH투자증권, 5.5%의 삼성카드, 5.2% 삼성증권, 그리고 5% 수익률의 DB손해보험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높은 배당 수익률에 더해서 향후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주 환원 정책이 훨씬 더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어도 주가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는 종목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고배당 관심 종목은 제일기획이라는 종목인데요. 제일기획이요? 네네. 제일기획이 먼저 그 배당 정책에 있어서 2년 연속 당기 수익률의 60% 이내를 기말에 배당을 했고요. 올해 역시도 유사한 수준으로 배당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현재 컨센서스는 주당 한 1,250원 정도 배당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실적 측면도 이제 충분히 좀 보셔야 되는데 2029년까지 연평균 한 6% 정도 성장이 기대되는데 올해는 약 한 3,400억 정도의 영업이익 그리고 내년에는 약 3,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실적이 상당히 크게 개선되는 관계로 관련 광고 수익이 4분기부터는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는 상당히 이제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배당 관련해서 관심 받는다면 여기서 이제 주가는 상승으로 확실히 좀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우리 증시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좀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갖추고 있는 제일 기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실제로 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 9일 날에 당정이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안인 정부안 35%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어제 뉴스가 확실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이번 주 시작하면서 우리 증시에 좀 기대감 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뭐 그 이외에 다른 호재 거래를 보자면은 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릴 수도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는데 뭐 이 두 가지 호재가 좀 상당 부분 우리 증시 위로 말아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사실 뭐 이번 주 증시 전망 자체도 사실은 아직까지 그 확실한 바닥을 했다고는 뭐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좀 확인하시면서 좀 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그리고 뭐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근데 네. 요즘 실적이 좋아도 그것을 이제 차익 실현 기회로 삼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적이 좋은 건 당연히 좋지만 주가 수준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면 일단은 세론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네. 미리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뭐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방향성이 좀 더 중요하다. 실적보다는 실적 시즌이지만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키가 이제 외국인이 과연 이제 매수를 다시 재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키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기관에서 지금까지는 같이 이제 외국인은 같이 매도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오히려 외국인과 반대로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지수는 뭐 다시 크게 상승한다기보다는 하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현재가 금리가 일단 하락하는 기간에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그렇지만 풍부한 대기 자금이 있는 관계로 변동성이 나올 때 좀 저점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번 주에도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저점 매수에 좀 줄여가실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제 중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한해서 좀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보시면 중기 추세가 이탈된 종목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도주였더라도 네. 이제 중기 추세 여부는 10주간과 30주간 이동평균선 간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10주간이 위에 있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10주간, 30주간 밑에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추세가 이제 하락의 추세로 전환됐구나라고 보시고 이럴 때는 반등시마다 현금화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중기 추세를 좀 이탈한 종목에 대해서는 좀 현금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기준선이 이제 10주간 이동평균선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키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